조용하지만 한층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려고 마음먹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을 통해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썸네일에서 암시했듯이 화를 내지 않는 척, 이렇게 해야 최고의 복수다라는 메시지는 결코 단순한 위선이나 연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내면의 평화와 성장까지 이끄는 힘을 의미합니다. 물론 억울함이나 분노가 치솟을 때 그것을 누르고 침착하게 반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소리치지 않고도 혹은 억지로 참아내는 모습만 보이지 않고도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값진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대응이 결국에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내 인생의 품격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을 조용히 약 올린다거나 그냥 지나쳐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전략을 손에 넣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런 지혜를 익힐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법칙을 실천하신다면 더 이상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 소중한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상처를 준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격분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혹은 무관심한 척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분노나 슬픔 혹은 상처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조차 난 화 안 났어라고 부정해버리거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과소평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스트레스와 분노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무언가 나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화라는 감정 자체는 나쁘거나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혹은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다만 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내면에서 고조되는 분노를 의식적으로 한번 멈춰서 바라보고 아, 내가 정말로 화가 났구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상대방을 향해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면 일단 화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 순간의 시원함을 위해 내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지금 화가 나고 그 이유는 나를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감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화를 크게 내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장에서든 가족관계에서든 혹은 친구 사이에서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언행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치는 대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아,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깔보는 듯이 들렸고 그로 인해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구나라는 식으로 인식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방금 한 말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들렸어. 그래서 내가 매우 불쾌하고 상처받은 상태야 라고 조금 더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도 있고 혹 상대방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
이 사람은 내가 굳이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히려 더 냉정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나의 감정을 먼저 스스로 인정하고 다스리는 습관은 결국 내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고 내 에너지를 아껴서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저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데 이상하게 더 무서워, 혹은 저 사람은 자신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신뢰와 존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최고의 복수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상처 준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롭지? 내가 준 상처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 라며 괜히 더 신경 쓰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감정을 인정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남들에게 무조건 나의 분노를 참아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길이고 동시에 상대가 가장 꺼려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척 보이면서도 사실상 나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정돈하고 필요한 대응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태도를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들은 대개 여러 가지 의도로 그렇게 하죠. 때로는 단순히 감정적 폭발일 수도 있고 혹은 질투심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나를 시험해보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상대의 말 그대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서 즉각적인 분노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가 나에게 "넌 왜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보는 "내가 다 답답해라고 날선말을 던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무시하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고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온 배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맥락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동료가 내 성과를 질투하고 있어서 나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지, 혹은 단순히 그날 기분이 나빠서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아니면 정말 내 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지적한 것일 수도 있죠. 만약 후자처럼 순수한 업무적 지적이었다면 사실 그 지적 내용을 한 번은 귀 기울여 볼 만도 합니다. 내 일을 개선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의도가 질투나 악의였다면 내가 분노하고 감정 싸움을 일으키는 순간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말려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상대는 역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흥분해. 내가 생각한 대로네라고 속으로 웃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네. 도대체 왜 그럴까? 혹시 무언가를 부러워하는 건 아닐까?" 라고 잠깐 스스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면 대응 방식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혹시 내가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상대방은 순간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도발이었는데 상대가 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해결책을 물어봐 라며 의도가 빗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만약 정말 업무적 조언이라면 서로 개선책을 찾아갈 수도 있고, 만약 상대가 질투심에 허무맹랑한 비판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막 "너의 태도가 좀" 같은 식으로 말문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감정 폭탄을 튕겨내고 오히려 상대에게는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의도를 간파한 뒤 그 의도가 나를 무너뜨리거나 분노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면 오히려 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말도 일리가 있네라며 부드럽게 동의하는 척 넘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내 말에 일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도 이런 사정이 있거든" 이라며 팩트를 조용히 제시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상대가 노리는 내 감정의 폭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말 속에 혹시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걸러내보는 태도입니다. 정말로 가치 없는 비난이라면 그냥 흘려버리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비판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해 더 발전한 모습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이처럼 상대의 의도를 역이용하는 태도는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는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건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겠다라는 신념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괜히 건드렸다가 역효과만 보겠는데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점차 나를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진짜 최고의 복수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높은 시야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 나 자신의 성장과 목표에 집중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나를 끌어내리는 힘보다 내 스스로가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력하다면 결국 내 인생에는 큰 타격이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너는 절대 성공 못해, 너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합시다. 이때 뭐라고? 내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며 당장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감정적 해소 이상의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 두고 봐, 내가 진짜 성공해서 증명해 보일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내 성장에 쏟아붓는다면 어떨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의 말이 오히려 내 동기가 되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나 무시에 자극받아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 즉 내 목표, 내 일정, 내 방식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훨씬 더 직접적인 통제 영역에 속합니다. 게다가 내가 성장해버리면 그 사람이 예전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더 높은 지위나 실력을 갖추게 되면 나를 상처 주려던 사람은 오히려 이제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혹여 건드린다 해도 내가 예전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공허한 공격이 되고 말겠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외모를 비하했다고 합시다.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관리 좀 하지 그래.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뭔데 외모를 평가해? 라며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상대는 역시 한 방의 기분이 상하네라고 생각하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내가 그 말을 계기로 아, 그래? 그렇다면 한번 나를 가꾸어 보자.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바꿔보고 패션도 신경 써보자라며 자기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 훨씬 건강하고 멋진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너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 하며 되려 당황하고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상처 준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복수를 하는 법입니다. 내 스스로 발전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쉽게 공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 성장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너 따위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내 길을 가겠다라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 자신에게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 진짜로 아득한 격차가 생겨서 그 사람은 나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공격하려 할 때 내가 뭐라든 간에 이제는 크게 상관없어라는 태도로 지켜볼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복수가야말로 가장 우아하고도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제야 비로소 괜한 짓을 했구나라고 후회하거나 땅을 치게 될 테니까요. 네 번째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결이 아닌 제3자 혹은 주변 환경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상대와 정면 충돌해봤자 좋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상사나 혹은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도 그들이 과연 순순히 받아들이거나 변할까요? 오히려 갈등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 혼자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하고 여러 형태의 제도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거나 상처 주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직접적으로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소리치며 맞서기보다 인사 담당 부서나 상담 창구 혹은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상사와 동급이거나 그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는 다른 경영진에게 상황을 보고할 수도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줬어요. 나 억울해요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언제 몇 시에 어떤 말을 들었고 이것이 업무 환경이나 심리적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사의 규정이나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차분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면 많은 경우 상위 관리자나 인사부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3자 또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왜 직접 말하지 않고 몰래 움직였냐며 더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공적인 절차 앞에서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저질러온 행동들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고 조직 내에서 나쁘게 평가될 위험을 안게 되기 때문이죠. 이는 상처 준 사람에게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내가 굳이 화내고 감정을 실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우아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가족 내부에서 특정 인물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힌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나 지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와의 관계가 괜찮은 가족들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당함을 지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맞서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서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내의 어른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번 해주면 의외로 순순히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조직과 가정의 문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굳이 내가 직접 감정의 칼을 빼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내며 갈등을 키우기도 전에 이미 공적인 절차나 다수의 시선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이 문제는 이런 경로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상처 준 사람은 어쩌면 내가 잘못 걸렸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큰 목소리나 폭력 없이도 상황을 뒤집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복수의 한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로 궁극적인 초점은 나의 평안과 행복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복수한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타격을 줄까? 라는 궁리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 버릴 위험이 생깁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매일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분풀이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되면 사실상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내 정신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태는 결코 내가 원하는 자유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진짜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이 더 이상 내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일로 인해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멋지게 가꾸어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었던 모든 영향을 무효화하는 길이 됩니다. 가끔 우리는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상대를 망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내 기분이 오래 좋을까요? 어쩌면 순간의 통쾌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새로운 허무감이나 죄책감 혹은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상대가 큰 불행에 빠졌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가 다른 데로도 번지기 마련이고 혹여 그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이제 나와 상관없어라고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실제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상처 준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혹은 이제 내가 뭘 해도 신경조차 안 쓰네 라는 식으로요. 이런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느끼거나 상대를 흔들어야 기분이 해소되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히 무심해지면 그들은 자신이 가졌던 기대, 즉 저 사람을 괴롭히면 뭔가 반응이 올 거야가 철저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점차 나를 건드리는 것도 시들해지고 나에게 주목하는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이미 그들의 시선이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평온이자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복수심조차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긴 거지 뭘 더 바라겠어라는 여유로운 태도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다섯 번째 법칙은 상처 준 사람을 압도하거나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성공하고 또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하고 나의 행복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망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죠. 계속해서 상처 준 사람에게 집착하다 보면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와 순간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제쳐두고 내 꿈과 목표, 나의 관계와 생활에 집중한다면 어느새 나는 훨씬 더 높은 곳에 도달해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보면 저 사람은 사실 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만큼 통쾌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5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첫째, 나의 감정을 제대로 인정하고 다스릴 것. 둘째, 상대의 의도를 간파해 역이용할 것. 셋째,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성장과 목표에 에너지를 쏟을 것. 넷째, 직접적인 대결 대신 주변 환경이나 제3자를 우회적으로 활용할 것. 다섯째, 궁극적으로는 내 행복과 평안에 집중하며 상대의 존재를 점차 가볍게 만들어갈 것.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복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 결국 나 자신이 더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화가 없는 척 이렇게 하라라는 말은 결코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참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감정을 현명하게 인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침착하게 준비하며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의 행복과 성장을 향해 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은 스스로 초라해지고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역시 화를 내며 시끄럽게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며 내 삶을 꾸려나가는 나에게 훨씬 더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더 많은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고 상처 준 사람과는 상관없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5가지 전략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그 순간에는 통쾌할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임시방편입니다. 반면 화를 내지 않는 척하면서도 내면의 힘을 기르고 상대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가 됩니다. 자신이 초래한 갈등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 삶을 가꾸는데 에너지를 쓰고 필요하면 주변 환경과 제도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상처 준 사람은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라며 곤혹스러워지고 더 이상 나를 가볍게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행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들이 내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 힘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살면 결국 그들은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동시에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꾸준히 기억해 주시고 실제 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통할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겠다는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지성과 자제력을 갖춘 존재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한 박자 물러서서 상황을 통찰해보는 태도는 나를 단순한 반응 기계에서 벗어나 능동적 삶의 창조자로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더해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 내 목표와 행복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게 바뀝니다. 마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어디로 항해할지 결정하는 선장이 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지금 나를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이가 있다면 이 5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자유롭게 할지부터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대신 상대방을 향해 우아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때로는 그 어떤 폭발적인 분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복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감정의 배출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나의 삶과 행복을 위해 그 에너지를 재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더 이상 상처 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독립적이고 성숙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방법은 단순히 한 번의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의 질을 높여주는 지속적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이 방법이 괜찮을까? 그래도 화내서 시원하게 끝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얻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를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해소감 이상의 가치를 얻기 힘들다면 조금 더 성숙한 복수를 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길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다 격한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내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신뢰관계도 손상되며 더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필요한 요소만 쏙쏙 골라내고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는 태도를 익히면 오히려 그 많은 갈등이 내게 유리한 경험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계기로 화내지 않는 척, 이렇게 해야 최고의 복수다라는 썸네일 문구의 의미를 한번 더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데 그치지 않고 내 삶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고맙다, 이 기회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환된 시각과 태도가 결국 상처를 준 이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줄 것이고, 주변인들은 어쩐지 여유로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며 더 큰 신뢰와 존중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도해 보신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화가 없는 척 이렇게 하라, 최고의 복수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이고 동시에 여러분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비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두가 분노를 선택할 때 혼자서만 차분하게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대처할 방법을 고안해낸다면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도 우아하고 멋지게 복수하는 길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아끼고 존중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눠본 이야기들이 여러분 일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주변에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상대로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분하게 감정을 인정하고 다스리고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나 자신의 성장과 목표에 집중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나 제도적 도움을 활용하고 결국에는 내 행복을 우선시하는 방식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내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나를 건드린 이들이 오히려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5가지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상처를 준 사람에게 휘둘리는 대신 훨씬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통찰을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의 지혜, 인간관계의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들로 찾아뵐 계획입니다. 언제나 배움과 성장을 지향하는 분들과 함께하며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통찰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결국 상처 준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그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반응하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얼마나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통해 그 도전을 멋지게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힘들 때마다 이게 진짜 최고의 복수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이겠지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한마디가 때론 큰 용기와 의지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